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천 서부 초등 동아시아 시민교육 길자이 프로그램 인천 기억하기를 안내해드릴 인천 은지초 교사 박대근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2021년부터 인천 전체 학교에 전면 적용돼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길자이 프로그램인 4차 시로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고자 자료를 제작하였는데요. 저는 인천 기억하기, 그래서 인천에 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쪽으로 선생님들께서 바로 수업 시간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PPT,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리고 학습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 많이 낯선 용어이실 텐데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021년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또 학급에서 적용할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인천 학생들이 인천에서 우리가 자라오고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주인으로 느끼면서 자라고 평화, 공존, 번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인천 서부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초점으로 두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그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옛 이야기, 문화유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오늘날 고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천 기억하기 프로그램 첫 번째는 고장의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에는 전해오는 민담이나 설화뿐만 아니라 진망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고장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징까지도 다루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고장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입니다.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문화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여서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쌓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두 가지 활동이 연속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활동 1, 2로 연속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소개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기억하기는 인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로 따지면 사회교과와 연계성이 있습니다. 3학년 사회교과에서는 고장을 다루게 됐고 4학년 사회교과에서는 내가 사는 고장을 조금 넓힌 인천이 되겠죠. 지역을 다루게 됩니다. 5학년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역사를 배우게 되죠. 6학년은 세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초점은 3학년인 고장,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우리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지만 사실 학년의 연계성에 따라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사회, 교과, 그리고 다른 학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보시는 대로 3, 4, 5학년 각 단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단원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기억하기는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적용하시기보다는 사회교과 흐름에 연계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교과서가 교육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인데요. 인천 기억하기는 우리 인천 서부 지역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화 교육 자료가 필요했고 그리고 사회교육과정 내에서 나의 고장,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연계해서 적용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제작한 교수학습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천 기억하기고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인천 기억하기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사는 이 인천 서부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는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공부를 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첫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인 홀수차 시에는 조사하기 시간을, 두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인 짝수차 시에는 소개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옛 이야기에 대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교과는 3학년 1학기 사회, 그리고 해당 단원은 고장 이야기.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바로 수업 시간에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3학년 선생님들은 바로 적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 5, 그 다른 학년 선생님들은 이 영역에 맞춰서 해당 교과나 단원을 찾아보신 다음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옛 이야기 조사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 이야기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조사하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우리 지명은 이래서 생긴 거구나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과, 그리고 조사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라고 안내해 주시는 시간으로 1차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고장 이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동기유발로 지하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보면 뭐 경인교대 입구나 아시아드 경기장 같이 중요 시설을 직접 역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동네 이름으로 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게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그리고 이걸 또 중요한 역 이름으로도 정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한번 궁금증을 일으켜보고, 그리고 고장의 유래, 다시 얘기해서 고장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한번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 이름에 대해서 동기유발로 넣어봤고요. 고장의 옛 이야기는 고장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그 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사 방법에는 누리집 검색하기, 그리고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어른께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2번과 3번과 같은 방법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기억하기 프로그램에서는 누리집 검색을 추천하면서 누리집 검색을 토대로 한번 진행하는 쪽으로 아이들에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집 검색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안내를 실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회교과서에서는 뭐 구청이나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만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계양구에 속한 학생들, 그리고 서구에 속한 학생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해당 누리집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에 문화원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누리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청에서 문화관광 안내 누리집이 있습니다. 그 각각 홈페이지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동네 이름, 이게 지명의 유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구도 서구문화원과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누리집, 그리고 서구문화관광 안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청 누리집에도 인천 소개, 인천 역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계양구에 대한 유래는 특히 계양구 지명에 대한 유래는 몇 개 동만 나와 있고요. 서구의 경우에는 서구에 속해 있는 이제 행정동, 법정동 그 명칭에 대한 유래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천광역시청을 이용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구 지역
아이들에게는 인천광역시청까지 안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지명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자 이름이 대부분이거든요. 지명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지명의 유래에 속한 이야기들을 한자 한 글자씩 따서 대부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이제 은지초등학교는 검암동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검암이라는 명칭은 검은색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헌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쪽 산비탈 끝나는 부분에 검은색을 띤 큰 바위가 있고요. 실제 서인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검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검암동이라고 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한자의 뜻을 알면 대략적인 그 지명의 뜻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데 한자의 뜻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자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털 지식백과를 한번 연계를 해놨는데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마우스 커서만 갖다 놓더라도 한자의 뜻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고 선생님들이 또 찾아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 내용, 주의할 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계획서는 사실 3학년 사회교과서에 양식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학습지를 따로 만들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선생님들께서 누리집 검색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방법을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서 어디에 접속하고 어디 메뉴의 이름을 클릭하면 무엇이 나옵니다 라고 학습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사 주제와 목적, 그리고 조사의 내용과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는 예시를 같이 실어 놨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한번 해보다 보니까 어떤 한 곳의 누리집만 검색해도 정보는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것을 다른 누리집과 비교해서 검색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누리집에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리집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맞는 거지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보면서 따져보고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정확한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른 누리집 검색도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옛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안내해드렸던 대로 계획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결과를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는 자료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지명을 조사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의 전설, 설화를 조사했을 수도 있고요. 고장의 인물에 대해서 조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한 그 주제에 맞게 주제를 좀 정확하게 정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금 계산동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이렇게 고개가 있습니다. 경명대로에 있는 고개죠. 예전에 경명현이라고 불러서 대로 이름도 경명대로라고 지어졌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라진 성이 있습니다. 140년 전에 쌓았던 중심성이라는 성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 그냥 중심성에 대해서 조사했으니까 제목을 중심성으로 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과 관련되게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아이들한테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조사를 만약에 안 했다면 아이들은 활동할 내용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활용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공될 예정인데요.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안녕이라는 마을 교재가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자료이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문화자원 가이드북
PDF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구문화재단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둘 다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이기 때문에 PDF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을 출력해서 제공하면서 아이들한테 이후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자료를 찾아서 붙이는 간단한 콜라주 기법으로 하는 것,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뉴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는 각각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사한 사진과 그림을 오려서 붙여서 하나의 그냥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풍책이나 십자책 같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책을 만드는 방법은 3학년 1학기 사회 지도서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워낙 이제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카드 뉴스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큰 종이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면 아이들이 쓸 내용도 마땅치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대표적인 사진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짧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구연 동화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설화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읽어보고 아이가 익숙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서 구연 동화로 아이들한테 들려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셔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찾은 자료 중에 아이가 파일로 된 자료가 있다면 선생님이 출력해 주셔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연계성 흐름으로 간 고장의 옛 이야기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옛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까닭,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유형, 무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문화재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화재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보면 이게 무슨 차이지 이렇게 싶은데요. 이게 시도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이제 국보와 보물, 그러니까 국가사적과 같이 좀 인정이 돼서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도지정문화재는 우리 시도 안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념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낯선 단어일 텐데 교과서에서 이제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설명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물은 이제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재 자료는 문화재로 등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문화재 자료라고 이렇게 따로 정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주고 짚어주게 되면 우리 고장에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이 남아있구나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수업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와 서구에 있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가 간략하게 사진과 설명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두 가지 계양산성과 녹청자 요지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명의 영상을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시청하게 되면서 이 문화재는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한번 수업 시간에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두 문화재를 정한 이유는 둘 다 인천 서부 지역 안에서 있는 국가 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화재 분류로 따지면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문화재로서 있는 계양산성과 녹청자 요지는 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대표적인 4개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알 수 있던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이 소중한 이유는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집 검색하기와 문화유산 답사하기, 전문가 면담하기와 같은 조사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데 아까 옛 이야기 때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누리집 검색을 추천하고 실제 제가 자료 제작도 누리집 검색 방법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리집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을 제작을 해 놓았는데요. 아까 옛 이야기 때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누리집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국가문화유산 포털 뿐만 아니라 구청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누리집 이런 누리집까지 한번 여러 개의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옛 이야기 때 이미 아이들은 구청 문화관광 안내 이제 누리집을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개의 누리집 이상을 한번 비교해서 검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털 지식백과를 이용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사 계획은 이제 조사의 문화유산을 한번 정해보고 내용을 한번 어떤 걸 조사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교과서에 이미 조사 계획서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옛 이야기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방법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습지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클릭하고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안내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의 내용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예시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문화유산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정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만드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종류, 시기, 위치와 특징과 같이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따로 양식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정리해야 될지 막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뭘 조사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이 정리하기 학습지는 계획하기 학습지랑 양면으로 복사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화유산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 번호라든지 주소,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대,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이름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한번 기록해 보자라고 먼저 계획하기 시간에 안내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학습지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옛 이야기 때도 소개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셨을 텐데요. 문화유산 소개하는 것도 이제 이와 같은 소개 방법이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유산 소개하는 방법은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안내된 방법을 실어놨습니다. 아까 옛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법은 3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법을 왜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넣었냐면 어느 학년이어도 적용해서 바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소개 책자는 안내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소 카드는 뉴스 카드, 카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문 만들기보다는 포스터를 아이들이 혹시나 좀 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터 크기도 또 아이들이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적당한 크기, A4 도화지 같은 크기를 주셔서 아이들이 부담 없게 이제 꾸미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포스터 방법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개자를 만들기는 옛 이야기 시간이나 문화유산 시간 둘 다 손재주가 없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옛 이야기 시간에 제시한 콜라주 방법도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자료를 만들게 되더라도 사진과 그림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과 그림을 얻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들을 출력해서 잘라붙이는 방법 이외에 지역에서 제공하는 이제 관광 안내도 그리고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이제 구청이나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 투어 누리집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그 누리집에서 직접 이제 사진 파일이나 PDF 파일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담 느끼게 하지 않고 이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문화관광 자료이거든요. 이제 계양구 문화관광 자료는 이렇게 제가 누리집에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걸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문화유산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잘라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은 서구 문화관광 안내도고요. 네, 소개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소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인천 기억하기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옛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 대한 안내되어져 있는 소개 방법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제 인용 자료로 제가 넣었고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지금 이미지입니다. 이 PPT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일부 요소를 추출하셔서 다른 곳에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재편집 목적으로 배포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기억하기와 관련돼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제 아이스톡 이용하셔서 인천 은지초 박대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기억하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린 인천 은지초 교사 박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